십상시 보고서 파문이 커지면서 한껏 위축된 모습을 보이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는 등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자신감을 가지라는 주문을 받은 뒤에 나타난 이른바 박근혜 효과였습니다. 세계일보에 실렸던 십상시 보고서에서 검은 칠로 지워졌던 부분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국세청장을 교체하라는 지시 내용이고 이는 6, 7개월 뒤에 현실이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바오 PD. 입이 없다는 말까지 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많은 말들을 했더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십상시 보고서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올 법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기존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후에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히 어제 민주연합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의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검찰에 다시 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려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서 여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정치 도의상 또 정치 검도를 벗어난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1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는 것은 대통령 국정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정 마비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때 대단히 우려스럽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야당의 행보를 비난했는데요. 십상시 파문을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라는 문체부 메모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편의 시급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십상시 파문에 쏠린 국민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 연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요구에 그동안의 태도보다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정기 국회 후 공무원 연금 개편과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며 두 사안의 빅딜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십상시 보고서를 처음 보도할 때 검게 칠해져 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내용이 확실히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오늘자 중앙일보는 십상시 보고서 중 검게 칠해진 부분에 정윤회 씨가 김덕중 당시 국세청장의 업무 능력을 지적한 사실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작년 말 십상시 송년 모임에서 김 전 국세청장에 대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교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먹칠된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김 전 청장은 지난 7월 후임이 발표되면서 물러났습니다. 후임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지방 세무서를 순시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평이 있었고 정 씨의 입김이 결국엔 관철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세계일보도 자신들의 최초 보도 중 먹칠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정윤회 씨가 작년 말 십상시 모임에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퇴출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당시 이 수석에 대해 근본도 없는 놈이 VIP 한 명만 믿고 설치고 있다. 한 칼에 날릴 수 있으니 적당한 건수를 잡고 있다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이정현 현 의원 역시 지난 6월 홍보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울러 세계일보는 십상시 보고서가 이른바 10인 모임 참석자를 통해 직접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모임의 실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청와대 감찰 당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 일단 고삐는 주인 형국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세가 있었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십상시 문건이 모임 참가자의 증언에 의해 작성됐다는 보도, 그리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어제 오찬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문희상 민주연합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비대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선 개입이 현재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인사 참사의 배후가 이제야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히 읍참마속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의원의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직접 이 사건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연합은 십상시 보고서 파문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진상조사단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정치적 호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비선 실세 공방이 격화되면서 본회의를 취소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모레 2+2 회동을 갖고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편 등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혜 씨는 검찰에 언제 나가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모레 오전 10시 정윤혜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문건 내용의 진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만났는지, 만남에서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는 등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박관천 경정 또는 조응천 전 비서관과 대질 신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정지방국세청장을 문건 내용의 최초 제보자로 특정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십상시 멤버로 지목된 청와대 직원들 일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청장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고 보고 오늘 박 경정도 추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박 전 청장은 비밀 회동에 직접 참석하거나 목격하지는 못했고 전해 들은 얘기를 박 경정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